오늘 왕숙, 왕숙토지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하에 개최되는 남양주 신문 긴급 좌담회 사회를 맡은 남양주 왕숙지구 사무국장 이용건입니다. 먼저 왕숙토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지구는 면적이 865만 4천 평방미터 262만 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5만 4천 호고요. 인구가 12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왕숙토지구는 면적이 239만 3천 평방미터 72만 4천 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1만 4천 호가 건립되고 인구는 3만 3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와 왕숙토지구를 합하면은 면적이 1104만 7천 평방미터 334만 4천 평이 되겠습니다. 주택 6만 8천 호, 인구 15만 8천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담회에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왕숙지구 진접주민대책위원장 공대석입니다. 왕숙 1, 2지구 기업국민대책위 사무국장 홍의준입니다. 왕숙지구 기업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정모입니다. 왕숙이 대책위원회 이영주 부위원장입니다. 왕숙지구 진접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현병근입니다. 왕숙 2지구 주민대책위 수석부위원장 용한열입니다.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이종익입니다. 주민들이 왜 거리에 나서야 했는가와 거리에 나선 주요 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사태는 수용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한 데 반해 상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는 수용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사업 시행자인 LH가 수조 원의 폭리를 취함에 따라 전국 공공주택지구 수용주민들의 분노 극대화 및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오늘날 갑자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수용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은 채 땅은 물론 보상금의 20 내지 40% 정도를 뺏어가는 과도한 양도세, 삶의 흔적과 추억 등을 강제로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 10억 원 보상금에서 3억 원을 양도세로 빼앗기고 나면 손에 쥐게 되는 7억 원 보상금으로는 요즘 폭등하는 부동산 주변 시세를 감안한다면 새 삶의 터전 마련이 도저히 안 되는 절박한 실정임에도 우리 남양주 왕숙지구, 남양주 왕숙토지구 등 전국 74개 공공주택 100만 수용 주민들의 어려움과 호소를 제대로 들어주는 곳이 거의 없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거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참고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다산지구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가 3억 6천에서 4억 2천인데 비해 시가는 11억 원 정도이며 9호선 연장 시 2 내지 3억 원 상승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이종익입니다. 개발주체 LH공사는 수용 주민들의 간절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 및 노력하겠다.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소관 부서가 기획재정부이므로 LH공사와는 관련이 없다. 독소 저항인 LH공사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현행 LH공사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라는 등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 강제 수용 등 관련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LH공사의 책임지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100만 수용 주민들의 분통이 터지고
너무 억울해서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또한 LH공사는 오로지 과거 공익 이익을 위해 사익은 침해당해도 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만든 토지보상법령과 관련 지침에 따른 집행에만 치중하고 있는 등 수용 주민들에 의한 대책이 거의 없으니 지금이라도 수용 주민들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반해 남양주시는 수용 주민들을 위해 LH공사로 하여금 현재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추진 중인 15명 감정평가사들께 4호선 연장, 8호선 연장, 경춘선 상봉에서 마석 구간 배차 간격이 10분대로 단축되는 등 주변 이익 개발 등은 감정평가에서 반영토록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의 재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 견의, 기획재정부의 양도세 감면을 대폭 상향 조정 건의 등 다각적인 법령 개정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그나마 남양주 왕숙지구와 남양주 왕숙 2지구 수용 주민들을 위한 수용 주민들은 위안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남양주시가 위 법령 개정과 관련 시행 규칙 개정 권한이 없어 제도 개선에 한계가 요정되는 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 수용으로 이어지는 양도세는 불만적인데 이유는 이원근 왕숙 사무국장입니다. 양도세가 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수용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세제 혜택인 점,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두환 정부에서처럼 100% 면제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양도세 감면율이 10%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더욱이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가 지금부터 27년 전인 1994년에도 5년간 3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1년 1억 원, 5년 2억 원밖에 안 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치 30%를 공제하더라도 10억 원 보상금에서 3억 원을 양도세로 정부가 빼앗아감에 따라 손해지게 된 보상금은 7억 원으로 적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의 양도세 현행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와 거주한 자 40% 감면, 20년 이전 소유와 거주한 자 25%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이는 주택하면 적용되는 거주 요건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소유자 양도세 감면 규정 신설, 5년 이전 소유와 거주한 자 또는 소유자 각각 양도세 감면 규정 신설이 되어야만 5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수용주민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이 강제 수용된 전체 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1반에 되며 남양주 왕숙지구는 96.3%로 거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더욱이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최대 80%, 10년 소유가 40%고요. 10년 거주가 40%임에도 현행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세율은 최대 30%, 15년입니다.로 이는 조세 형평성 저해와 수용주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므로 전국 100만 수용주민들은 국회와 정부 등의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을 2021년도에 반드시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해합니다. 보상가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남양주 왕숙지구와 남양주 왕숙 2지구와 2지구의 경우 보상가를 2018년 12월 19일 공람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하면서 그것도 자체 개발 이익 등을 배제한 헐값 보상가인데 개발이 발표된 후 주변 땅값이 그동안 천정부지로 올라간 데 비해 위 보상가는 3년 전 가격으로 책정돼 현 시가와는 괴리가 너무 커 보상가 현실화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왕숙지구는 전체 수용 면적의 96.3%를 차지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되었음에도 국회에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등 헌법 입법 불비로 지난 50여 년간 수용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일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 역사의 길이 오점으로 남길 것입니다. 첫 번째가 과거의 법을 가지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 즉 토지수용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년대 법인데 아직도 그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개발 이익은 정부와 일부 개인단체가 다 챙겨가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현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역사는 상기 신도시를 가장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는 거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상기 신도시는 어쩌면 현 정부의 가장 큰 희생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너무 우리 수용당하는 주민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원망스럽다. 지금도 현 정부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보상을 시작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주변에 재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현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 여러분도 많은 분들은 몰라요. 이게 수용률이 되면서 보상을 많이 받는다. 보상 수용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수용 당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수용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엄청나게 받는다 이런 착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정부가 잘못된 전달, 정부의 부족한 정책 이게 다 모든 게 다 우리 주민들이 다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기 신도시는 그 중에 특히 왕숙지구는 누구보다도 이 역사의 잘못된 정책 앞에 고통을 감수하게 되고 평생 멍에를 짊어져 가야 될 우리가 산 정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다. 현 정부에. 이 우리 지금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부, LH 저 고위 정부장들은 정말 이걸 다시 한번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이 수용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평가해서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 왕석 1, 2지구 기업국민대책위 사무국장 홍의준입니다. 2018년에 이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12월 달에 보도자료와 19년 10월 15일 이전에 바로 전에 났던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원주민 재정착, 기업인 재정착, 그리고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개발, 그리고 주민들과 원활히 소통하겠다, 뭐 몇십 번을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기업인들이 이 보상대를 맞춰서 생각해 보면 그때 얘기했던 선의주 철거에 대한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선의주 철거 해서
원주민이나 기업인들이 재정착을 시키겠다는 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이전 시키겠다고 실태조사하고 의향조사 했을 때 LH가 제시했던 조성원가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공장 제조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고 남양주 왕숙에는 물류유통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은 아쉽게도 감정가로 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가격 제시한 거 갖고 이전을 하겠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밖에 시세가 올랐으니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밖에 시세가 오른 만큼 보상에 있어서 현 시세 보상을 받아야 재정착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원주민이고 기업인이고 지금 삶의 터전을 잃게 생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나 LH에서는 말로만 원주민 재정착, 기업인 재정착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텐데 참으로 지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치적이든 이 시에서도 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 많은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숙지구 기업대책위원장 강정모입니다. 주민들이 왜 거리로 나서야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많은 수용기업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12월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갑자기 수용 발표가 나더라고요. 수용 발표에 포함된 것이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하룻밤 만에 갑자기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남양주 특성이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이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전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갑자기 모두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대책위원회를 조성해서 투쟁 활동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와 LH 국토부의 노력으로 이전 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은 되었습니다. 이전 부지를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남양주에 있는 기업들이 약 500평에서 1000평 정도의 땅을,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양주의 1000몇백 개의 기업들이 기존에 조성된 면적을 나누게 되면은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지금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사용 면적을 분양을 보장을 해줘라 요구를 했는데 2년 반 동안 저희들이 허공에다 메아리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기본 원칙이라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이라도 분양 사용 면적을 보장해주고 모자르면은 추가 조성을 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일단 기다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2년 후에 분양할 때 그때 결정을 해주겠다고 그러니 많은 기업들이 2년 후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큰 정말 이 남양주에서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자금력과 뭐 모든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자리를 마련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실 보상가서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 부지를 가려고 해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데 일단 면적이 어느 정도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보장을 해주면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영업 활동을 하고 경영 계획을 짤 텐데 지금 현재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업 수행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지자체와 LH 국토부는 정말 많은 검토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꼭 원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2지구 부위원장 이형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 122조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그 규정 하나로 개발 제한구역 주민 50년 동안 묶어놓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은 지금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개발하는 방식이 민간 개발도 있고 강제 수용 방식도 있는데, 민간 개발은 토지 3분의 2를 매수한 후에 또 주민 동의도 2분의 1을 받고 나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공공개발은 그냥 강제 수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충분한 보상 금액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최근 정관예우 감정평가사 전직 직원, LH토지주택공사 전직 직원이 현장의 감정평가사로 자동적으로 선정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감정평가 선정 기준이라는 내용을 LH 지가조사부 통해서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거의 40% 이상을 사후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들에 맞춰서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감정평가 선정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LH 전직 직원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현장에 한 10여 명이 플러스해서 내려오면은 현장에 있는 사업단에서 직원 10명이 또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원 전체가 거의 단합 위주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전직 직원은 자동으로 선정이 됩니다. 국회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얘기한 대로 39%가 전직 직원이 지금 감정평가를 독점하고 있어요. 전직 직원이 어쩌다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9% 이상 전체를 가져가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 개발을 통해서 하게 되면 충분한 감정평가도 받고 또 돈도 충분히 주민들이 받아서 재정착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제 수용을 5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개발자연국 주민들한테 적용해가지고 또 거기서 조직적으로 LH 전직 직원을 감정평가사로 선정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감정평가를 금액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돈으로 대토를 받습니까? 무슨 돈으로 이축을 합니까? 무슨 돈으로 공장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하고 LH 토지주택공사 사장 10월 29일 날 면담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숙 진접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현병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숙지구 총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지정 취소 소정에서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에 LH에서 정부에다가 광숙지구 사업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 사업비는 8조 3,200억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치면 만 4년의 기간인데 이 총 사업비에서 실질적으로 기반 조성비를 빼고 하면은 용지비 보상액이 한 60%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지가 상승률을 보면 LH나 국토부는 이 사업의 내역을 다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는 정확한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러한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계산을 해놓고 지금 와서도 오리발을 내밀고 지금의 최근 급등한 집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비하면 정말 LH나 국토부에서 양심이 있다면 최초의 2018년 1월 사업비 자본 총액에 2배를 해서 보상액을 설정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토지보상법 운운하면서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보상을 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 토지주들의 재정 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왕숙 2지구 수석부위원장 용환전입니다. 왕숙 2지구와 양정 역세권 중간 신도시 지점에 대단히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식 방식인 스토커 방식으로 쓰레기 소각 및 산업 폐기물, 정화 슬러지, 성형탄 등 1일 800톤에서 900톤 정도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처리로 분진, 악취, 악성 독가스 처리로 사람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가치 하락은 불보듯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남양주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인적이 드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자원순환 단지를 건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 수용 주민들은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기 신도시 중에 공급량이나 뭐 이런 게 제일 가장 큰데 가장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른 상기 신도시 중에서 왕숙지구만이 갖고 있는 보상 시점에 여기가 가장 문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고 최소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우리가 수용하고 보상 시점까지 정말 누구 말대로 당군 이래 아니면 역대 최고로 폭등을 했어요. 주변 땅값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다가 우리 건축 자재값, 저 철근이나 비임 같은 경우는 완전 배야 배. 작년 9월 전에 키로당 거의 한 700에서 800 했는데 지금 거의 1500에서 1600에. 자, 땅값 끝없이 올랐어. 자, 건축 자재값도 그것도 한 배가 올랐어.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 18년도 표준지 가지고 보상했다는 그 정부의 그 뻔뻔스러운 정책이 난 도대체 이 나라 정부 관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궁금해. 이 사람들은 수용 주민들을 갖다 국민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호구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정말 이런 잘못된 정책 앞에 우리 왕숙지구 주민들은 분노를 가지고, 이 분노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우리 여기서 나왔듯이 그 적은 보상금에다가 세금 떼고 그거 가지고 나머지 돈 가지고 어디 가더란 말이야. 저 이 주변에 머물고 요즘 여기 이제 땅이라도 어떻게 대토라도 하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저 철원이나 저런 데로 가. 연천 저런 데로 가. 저 여주 이천도 못 가. 도대체가 이 나라가 썩어 빠졌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개발예획은 대장동통에서 봤다시피 엉뚱한 놈들 다 챙겨가. 이게 무슨 부동산 정책이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악이라는 거, 이거 하나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2007년도에 이제 남양주 신문이 창간되고 나서 제가 신문을 잠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개혁적인 내용을 많이 적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보면서 이거 참 진짜 이거 좋은 신문이다. 또 왜냐하면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52년째 살고 있는데요.
50년이 지나도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네. 요새 회선지 정비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회선지 정비 사업이라는 법령이 만들어진 게 2000년도 초반이에요. 15년 동안 한 번도 회선지 정비 사업을 진행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처음 합니다. 중소기업 전용단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공주택 개발할 때는 반드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지역에 10% 공급하게 돼 있어가지고 광수기 공공주택지구도 지금 5,000평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요. 이것도 제대로 분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만들어진 게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처음 제대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아가지고 거의 다 1년 안에 분양 신청을 못 해가지고 대기업한테 넘어간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개혁적으로 또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 국민대책위원회 상당히 많이 또 기여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연합대책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개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움직이지 않으면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상태가 변하는 건 없다. 근데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지금 요구한 모든 사항들, 뭐 400제곱미터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도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제공하라, 이런 다양한 요구들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 또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기는 기본주택을 우리한테 공급한다고 하는데, 기본주택 공급하기 전에도 국민임대주택 59제곱미터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통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 59제곱미터를 지으면 되는데, 지금 930세대 짓는 데 있어서 59제곱미터가 넘는 게 5, 6개밖에 없어요. 자기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경기도 도지사로서 도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4인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똑같이 3,500개역이 남양주시에 불법 용도 변경 건물이 있는데 남양주시하고 하나만 있어요. 다른 지역은 없고. 왜? 이쪽 지역에는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동북부 지역에는 거의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거를 안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북부청 경제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또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요구할 것은 기업은 기업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또 강제 수용이 이게 저희한테 이종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제도 개혁을 해서 하라고, 또 정부에서 적극 행전하라고 모든 개혁 혁신위원장 LH토지주택공사에도 세워놨고 국토교통부에도 혁신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현장에 있는 담당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혁신한다고 6월 달에 발표해놓고 4개월 지난 국감에서 나타난 거는 정관예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 상당한 부분들도 개혁 안 하고 있는 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60년대 만들어 놓은 법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그 내용을 듣고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적극 행정은 그런 걸 듣고 소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바꿔나가면 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거고요. 또 우리 남양주 신문과 더불어 개혁적으로 우리 전체가 하나하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같이 해 나갈 겁니다. 보상 문제들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전국 74개 공공주택지구 연합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와 남양주 왕숙지구, 남양주 왕숙토지구 연합대책위원회에서는 LH공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보상 관련 기관 항의 방문, 민원 공문 제출, 긴급 기자회견, 규탄 및 항의 집회 등을 100만 수용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집단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양주시와 LH공사에 호소하고 싶은 주장은 남양주시는 지금처럼 억울하게 땅을 강제로 빼앗기는 수용주민들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 소관부서 등의 건의 및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남양주 왕숙지구 등 공공주택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양한 수용주민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LH공사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참고해서 수용주민들을 위한 LH공사규정 등 규제조항을 과감하게 개정해 주셔서 수용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시고, 사업 시행자는 이주주택 수립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처럼 LH공사의 각종 업무 중 재량권 범위 내에서 수용주민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수용보상이 대한민국에서 뭐 수십 년 동안 뭐 행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보상 규정이라는 법과 규정이라는 것이 수십 년 전서부터 시행이 됐겠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 정말 눈 한 번 뜨면은 뭐 순식간에 바뀌는 세상인데, 그 수용보상에 대한 법과 기준이 제가 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십 년 전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바뀜은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은 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주장을 합니다. 수용보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법이 안 바뀌어서 못 해줍니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국회의원님들의 뭐 노력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안 바뀌니까 저희 수용주민이 현재 지금 2021년도에 보상을 받으신다면은 그 기준은 옛날 수십 년 전 기준이 될 거예요. 이런 게 원칙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보상도 바뀌어야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물러서는데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 기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는 어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 공무원들이 현실을 분명히 수십 년 동안 접하고 LH라는 공기업이 수십 년 동안 접했을 텐데 그분들이 바꾸질 않는 거예요. 왜? 바꾸면 본인들도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의 복지보증이고 근무 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 조서에 보면은 다양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은 토지 조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기본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보상 업무에 수십 년 관여한 보상부 차장들이나 부장들은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은 기본 조사할 때도 현황 기준 원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수원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제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야를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임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임야로. 현황 기준 원칙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령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내용은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유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현황 기준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상을 해주고 그거를 가져가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불이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제 또 무허가 건축물은 19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는 건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보상이나 모든 거를 그 현황에 맞춰서 해주게 돼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그 건축물을 측량을 할 때 건축물만 딱 측량해 갑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현황과 모든 필요한 면적은 충분히 조사해서 감정평가 의뢰할 때 이렇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잘 몰라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그거를 모른다고 지침을 어기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 거를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예, 그거를 또 방치하고 있는 LH 본사, 예, 사장을 국세청장 전임하신 분을 세운 거는 개혁하라고 그 보냈습니다. 전혀 현장에서 지금 개혁이 안 되고 강탈을 당하고 있어요. 예, 개선돼야 됩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수용주민들을 위해서 긴급자담회를 마련해 주신 남양주시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용주민들을 위해서 왕숙 주민대책 각 대책위 위원장님, 임원님들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